자, 지금부터는 물건의 가격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이 단원 자체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개념으로 빼낸 게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상황에 맞게 식을 잘 세우느냐를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물건 가격을 다룰 때는 주로 이렇게 풀린다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물건의 가격. 물건의 총 가격은, 모든 가격은 물건 한 개의 가격에다가 물건의 개수를 곱한 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0원짜리 물건을 X개를 구입했을 때 가격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개당 가격 곱하기 물건의 개수인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곱하기는 생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거스름돈은 항상 뭐가 될까요? 네, 우리가 지불한 돈에서 네, 물건의 가격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1000원을 냈다면 거스름돈은 여러분들 지불한 돈 1000원에서 그죠? 아이스크림의 가격 700원을 빼서 3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자가 들어가면은 이 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배웠던 곱셈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식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개당 300원인 물건 X개를 구매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세울 수 있는 식은,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 300 곱하기 X니까 300X구나. 그런데 내가 Y1을 냈구나.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스름돈은 내가 낸 돈에서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네, 저렇게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자, 할인과 할증.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니까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백분율 내용이 어떻게 물건을 사는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볼게요. 자, 동훈이가 시장에서 A1의 물건을 사서 B%의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동훈이가 장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이제 도시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장사꾼은 파는데 이익이 생겨야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A1의 물건을 사서 거기에 B%의 이익을 붙여서 팔 거다라고 물건의 가격을 정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하지만 잘 팔리지 않았어요. 너무 비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을 좀 깎아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정한 가격에 C%만큼을 할인해서 팔았다라는 게죠.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백화점 같은 데서 보면은 세일한다 라고 했던 게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백화점들도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물건을 싸게 사오는 거죠. 그게 이제 동훈이가 사오는 것처럼 물건을 사와서 이익을 붙여서 팔아요. 물건의 가격을 정하죠. 그죠? 그게 이제 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와가지고 거기에 몇 %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팔리면 백화점에서 뭐 빅세일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정하는 가격에 다시 C%만큼 할인을 해서 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단원 공부를 잘 해두면 백화점에서 대박 세일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주 날카롭게 이게 그렇게 많이 세일하는 건 아니구나. 원래 가격에 비해서 그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죠. A는 물건의 원래 가격이에요. 동훈이가 시장에서 A1에 사왔으니까 물건의 가격이죠. 우리가 얘를 조금 유식하게 원래 가격, 그래서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 자, 동훈이가 정한 가격은 그럼 뭐냐면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익. 자기가 팔았을 때 이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이익이 B%의 이익을 붙였잖아요. 원가의 B%의 이익을 붙인 거죠. 그래서 원래 원가에다가 더하기 원가의 B%의 이익을 붙인 거죠. 퍼센트는 분모가 100인 비율이니까 100분의 B라고 했어요. 자, 원가의 뭐뭐의는 곱하기죠. 네, B%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 간단하게 변하기 전에 가격을 쓰고 이걸 이제 A로 묶은 거죠. 여기야 이 항에 모두 A가 있는 거니까 A로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B 요렇게 이제 100분위로 나타냅니다. 원래 A였던 게 B만큼 늘어난 후의 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A가 뒤에 있는 각각의 항인 1과 100분의 B에 이렇게 각각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 앞에 있는 A가 다시 나오고 더하기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진 게 여기에 이제 식에 있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분배 법칙은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묶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하는 공식은 뭐냐면 앞으로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A였던 게 B%만큼 늘어난 후의 양. 자, 이와 같이 판매자가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정한 가격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정가라고 하는 거죠. 정가, 물건의 정가. 자, 실제 판매 가격은 정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할인율이 됩니다. 할인한 가격이 되겠죠. 할인율이라기보단 할인 가격.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물건을 1,000원에 팔겠어요 라고 가격을 정해놨지만 사는 사람들이 비싸다 그러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가 안 된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좀 비싸니까 300원 깎아올까 해가지고 300원을 깎아서 700원에 팔아서 이제 그러면 살만하네 라고 해가지고 샀다면 그게 700원은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원래 1,000원에 내가 정한 가격에서 할인해준 300원의 가격을 뺀 게 이제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위에서 도훈이가 정한 정가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보이시죠? 네,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에 1 플러스 100분의 B. 예, 이게 이제 정한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황은 판매가, 그러니까 정한 가격의 10%만큼을 할인을 했잖아요. 이게 정한 가격이고요. 여기서 이제 10%를 할인을 했어요. 어디에? 정한 가격의니까. 잘 보세요. 그럼 정한 가격이 한번 더 와야 됩니다. 이게 정한 가격이고요. 정한 가격의 10%라는 식이 됩니다. 우리 뭐뭐이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각각 정가, 여기도 정가인데, 그 얘는 이제 정가의 10%니까 여기 전체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네, 정가의 10%만큼을 깎아줬다고 했죠. 네, 할인한 가격이 됩니다. 할인 가격. 그래서 정가에서 할인 가격을 뺀 게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게 나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거대한 하나의 항이고요. 얘도 거대한 하나의 항인데 각각의 항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네,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곱해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한번 이렇게 써요. 쓰고 나서 묶어낼 거니까 가로를 딱 열어주고요. 그럼 여기는 자기 자신을 묶어냈잖아요. 그럼 항상 뭐가 남아요? 1이 남죠. 그래야지 다시 분배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만큼을 꺼내고 얘가 남았죠. 그대로 쓰면 되죠. 100분의 C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A만큼 있던 게 B%만큼 늘어나게 되면 1 더하기 100분의 B고 원래 요만큼 있던 게 C%만큼 줄어들면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백분율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실제로 판매된 가격,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기서 이익을 붙여도 소비자들이 안 사주면은 그게 판매가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종합을 한번 해보게 되면 조금 쉬운 예를 들어서 5,000원의 물건을 사왔어요. 이게 원가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5,000원의 물건을 사와서 내가 여기에 1,000원의 이익을 붙여서 6,000원에 팔려고 가격을 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300원을 좀 깎아서 5,7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그때 이익은요, 실제로 판매된 가격에서 내가 물건을 사는데 들은 돈을 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선 700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네.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격을 활용하는 문제. 자, 다음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쉬운 거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개당 200원 하는 볼펜을 X개 샀을 때 내야 되는 돈은 당연히 물건 한 개의 가격에서 물건의 개수를 곱하게 되고, 우리가 곱셈을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당 Y1, X1 하는 물건을 Y게 사고 나서예요. 미안합니다. 오타예요. 사고 나서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이제 거스름돈은 우리가 지불한 돈에서 물건의 가격을 빼는 거죠. 거스름돈 5,000원 지불했고, 물건의 가격은 하나당 X1인데 그렇게 Y게 샀으니까 X1인 걸 Y게 샀죠. X 곱하기 Y. 근데 이제 곱셈을 생략하게 되면 곱셈만 생략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는 생략 안 되죠. 자, 그래서 5,000 마이너스 XY 이렇게 됐습니까? 자, 시장에서 X1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10% 이익을 붙인 물건의 가격, 정가가 되겠죠. 그럼 원래 X1 하던 거에서 X1의 10%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원래 X1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늘려요. 얼마만큼? X의 10%만큼 요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바로 이용하게 되면 이제 X 변하기 전에 가격 괄호 열고 1을 더하기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예, 늘어난 비율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겠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공식을 선생님이 이용해서 바로 썼는데 이 상태에서 x로 묶어내도 분배 법칙으로 묶어내도 똑같은 식이 나오죠. 자, 4번 5,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x% 이익을 붙인 후 팔았을 때의 이익. 자, 이익이라는 건 뭐죠? 네, 실제로 판매된 가격 마이너스 물건의 원가, 원래 가격이 되겠죠. 내가 사는데 들어온 가격.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팔았냐면 5,000원짜리 물건을 x1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럼 판매된 가격은 원래 5,000원이었던 게 예, x%만큼 이익을 붙인 가격이 되겠죠. 네, 요게 판매된 가격이고 여기서 물건의 원가, 네, 5,000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선생님 얘는 거대한 하나의 항과 여기 뒤에 조그만 항이 있는데 각각의 항에 똑같이 5,000원이 곱해져 있네요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얘는 5,000원으로 묶어내 볼게요. 묶어내고 나면 여기에서는 이게 묶여놨으니까 남은 게 얘가 남겠죠.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 쓰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일단 그대로 오고요. 자기 자신을 묶어냈으니까 1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찐콩 플러스 1 마이너스 1 찐콩 없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000 하고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생략된 거예요. 곱하기 100분의 x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찐콩 없어져서 50x하고 더 간단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5번 볼게요. 시장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x% 이익을 붙여서 정했지만 잘 팔리지 않았어요. 비쌌나봐요. 그래서 물건을 다시 800원을 할인을 해서 팔았을 때 이익. 자, 이익이니까 항상 실제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가 되는데 실제 판매가부터 봅시다. 판매가는 원가가 3,000원이었고요. 여기에 x% 이익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3,000원에서 x만큼 이익이 늘어났겠죠. 물건의 가격이 늘어났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정했지만 잘 팔리지 않아서 정한 가격에 800원을 깎았어요. 퍼센트를 깎은 게 아니라 800원을 그냥 빼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빼기 8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럼 실제로 뭐가 되냐면 판매한 가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판매가. 우리는 이익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가에서 뭐를 빼야 돼요? 네, 원가를 빼야 되는데 원가는 3,000원이었죠. 3,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익이 됩니다. 이익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3,000이 지금부터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분배하고 나면 7 곱하기 3,000이니까 처음에는 3,000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3,000 곱하기 100분의 x죠. 그러면 찐콩 약분되고 남은 30이 분자에 곱해지니까 부호는 플러스 30x 곱하기까지 생략해서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800 계산 안 됐으니까 그대로 뒤에 마이너스 3000 계산 안 됐으니까 그대로. 자, 우리가 이제 곱셈은 다 처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남은 항들 사이에서는 자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다 실제로는 덧셈으로 연결된 거고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자리를 다 바꾸고 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여기는 플러스 3000 마이너스 3000은 그냥 지울 수 있다. 둘이 서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답을 쓰게 되면 30x 마이너스 800 이렇게 된다. 자, 6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백화점에서 옷을 판매하는 동훈이가 있는데, 자, 동대문 시장에서 옷이 싸잖아요. 네, 거기서 옷을 X1에 사와서 Y%의 이익을 붙여서 물건을 팔았어요. 팔려고 해요. 정했어요, 가격을. 근데 마침 백화점 전체 세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품을 20%를 정한 가격에서 억지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백화점에서 장사하려면, 네, 백화점 정책을 따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옷을 20벌이나 팔았어요. 네, 많이 팔았네요. 동훈이의 순이익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 먼저 한 벌을 팔았을 때 이익을 구할 거예요. 한 벌을 팔았을 때 이익을 구해서 그렇게 20벌을 팔았으니까 곱하기 20을 할 겁니다. 자, 물건의 원가가 필요하죠. 물건의 원가는 X1이었습니다. X1 곱하기 거기에 Y%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네, 괄호 앞에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는 생략하는 거죠. 네, X 괄호 열고 Y%의 이익을 붙였어요. 100분의 Y 이렇게. 그죠? 근데 잘 팔리지 않은 건 아니고, 그 정한 가격에 다시 20%를 또 할인을 했어요. 요거의 20%를 할인한 가격이니까, 1, 할인하니까 빼기 100분의 20. 이렇게 해서 판매했습니다. 판매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물건의 판매가가 되는 거죠. 판매가.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익이잖아요. 이익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죠. 원가는 동훈이가 동대문 시장에서 하나의 X1에 사왔어요. 네, 이게 원가가 되겠죠. 원가. 그래서 우리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옷을 한 벌 팔았을 때 이익이 되고요. 요런 것을 우리가 총 20벌을 팔았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0 하고 나면 이게 20벌 팔았을 때 순이익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정리는 굳이 이 식은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요렇게 내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자화식을 사용을 해서 네. 조금 어려운 이익을 구하는 문제까지 전부 다 다뤄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개념 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이익 문제라도 백분위를 활용한 문제더라도 손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데도 어려운 부분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 3학년 때 이 내용을 이용한 내용들이 그대로 활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고생하셨습니다.